자,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전기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는데요. 가장 먼저 자동차의 전기 전자 기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류의 3대 작용을 하게 되면 먼저 발열작용, 그리고 화학작용, 자기작용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가장 먼저 전저항은 R이라고 표현하는데 전자가 이동할 때 물질 내 원자와 충돌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저항입니다. 원자 핵의 구조, 물질의 형상, 온도에 따라 변하고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는 오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도체의 저항은 그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요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금속은 온도 상승에 따라 저항이 증가하지만 탄소나 반도체, 전원체 등은 감소한다. 이 내용 전부 다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기 회로에서 오음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오음의 법칙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도체에 흐르는 전류 I는 전류 E에 정비례하고 그 도체의 저항 R에는 반비례한다. 그래서 이 공식 나온 거 전부 이해를 해주시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I는 R분의 2, E는 IR, R은 I분의 2. 여기에 따르는 문제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에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키르호프의 법칙에서 제1법칙과 제2법칙이 있습니다. 전류의 법칙으로 회로 내 어떤 한 점에 유입한 전류의 총합과 유출한 전류의 총합은 같다. 바로 이것이 제1법칙이고요. 이 법칙은 전압의 법칙으로 임의 폐회로에 있어서 기전력의 총합과 저항에 의한 전압 강화의 총합은 같다. 이게 키르호프의 제2법칙, 이 두 개의 법칙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전력을 산출하는 공식도 P는 EI, P는 I 제곱의 R, 그 다음에 P는 R분의 2제곱. 요거 전부 다 암기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울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주울의 법칙은 저항에 의해서 발생되는 열량은 전류의 이승과 저항을 곱한 것에 비례한다. 요거 암기하고 계시고요.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기 회로를 갖다가 정비할 때 주의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전기 회로 배선 작업을 할 때는 진동 또는 간섭 등에 주의해서 배선을 정리해야 될 것이고요. 차량의 외부 전기 장치를 장착할 때는 전원 부분에 반드시 퓨즈를 설치해라. 안전 시스템입니다. 배선 연결 회로에서 접촉이 불량하면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단면적을 증가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상당히 주의해야 될 내용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전류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점화 스위치를 오프한 상태에서 점검을 해야 된다. 암전류 측정할 때는. 그 다음에 전류계는 축전지와 직렬로 접속해서 측정한다. 암전류 주기전값은 약 20에서 40mA다. 암전류가 과다하면 축전지와 발전기에 손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다음에 반도체가 있습니다. 이 반도체라는 것은 게르마늄이나 실리콘 등은 도체와 전원체의 중간인 고유 저항을 지닌 것이 바로 반도체고요. 불순물 반도체, 여기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있습니다. P형 반도체는 실린더의 결정, 사가의 알루미늄이나 인늄 같은 세 가지 물질을 매우 작은 양으로 혼합하면 공유 결합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P형 반도체고요. N형 반도체는 실린더의 5가의 5가의 원소인 비소, 안티몬, 인 등의 원소를 조금 섞으면 5가의 원자가 실린더 원자 한 개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들어가서 실리콘 원자와 공유 결합을 하는 것이 바로 N형 반도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이오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서로 마주대고 접한 것인데 이것은 PN 정션이라고 하기도 하면서 정류작용 및 역류 방지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다이오드입니다. 여기에 따른 특성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제너 다이오드라는 것이 있는데 실리콘 다이오드의 일종이면서 어떤 전압하에서 역방향으로 전류가 통할 수 있도록 제작한 것입니다. 역으로도 전류가 통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역방향 전압이 점차 감소해서 제너 전압 이하가 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역방향 전류를 차단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동차용에서 교류 발전기의 전압 조정기, 전압 검출이나 또는 정전압 회로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발광 다이오드는 말 그대로 다이오드인데 빛이 나오는 것입니다. 순방향으로 전류를 흐르게 하면 빛이 발생되는 다이오드인데 가시광선으로부터 적외선까지 다양한 빛을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자, 이번에는 포토 다이오드를 보겠습니다. PN형을 적합한 게르마늄판에 입사 광선이 없을 경우에는 N형의 정전압이 가해져 있기 때문에 역방향 바이어스로 되어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사 광선을 접합부에 쪼이게 되면 빛에 의해서 전자가 궤도를 이탈하고 자유전자가 되어서 역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입사 광선이 강할수록 자유전자의 수도 증가해서 더욱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용도는 배전기 내에서 크랭크각 센서, TDC 센서 등에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포토다이오드입니다.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라는 것이 있는데 PN형 다이오드의 N형 쪽에는 P형을 덧붙인 PNP형과 그 다음에 P형 쪽에는 N형을 덧붙인 NPN형이 있으면서 세 개의 단자부에는 리드선이 붙어 있다 이랬습니다. 이 그림을 잘 보시고요. 중앙 부분을 베이스 양쪽에 P형 또는 N형을 각각 이미터 및 컬렉터로 붙여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스위칭 작용, 그 다음에 증폭 작용 및 발진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트랜지스터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다릴롱 트랜지스터라는 것이 있는데 높은 컬렉터 전류를 얻기 위해서 두 개의 트랜지스터를 한 개의 반도체 결정에 집접하고 이를 한 개의 하우징에 밀봉한 것입니다. 특징은 한 개 트랜지스터로 두 개분의 증폭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므로 매우 적은 베이스 전류로도 큰 전류를 조절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포토 트랜지스터입니다. PN 접합 후에 빛을 쏘이게 되면 빛 에너지에 의해서 발생한 전자와 전공이 외부로 흐르는 특성을 갖고 있고요. 입사 광선에 의해서 전자와 전공이 발생하면 역전류가 증가하고 입사 광선에 대응하는 출력 전류가 얻어지는데 이를 광전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PN 접합에 두 개 극의 소자형과 NPN의 삼극 소자형이 있으면서 빛이 베이스 전류 대응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전극이 없고 빛을 받아서 컬렉터 전류를 조절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포토 트랜지스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포토 트랜지스터의 특징, 광출력 전류가 매우 크고 내구성과 신호 성능이 아주 풍부하고 소형이면서 취급이 아주 쉽다. 그 다음에 사이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SCR이라고도 하면서 PNPN 또는 NPNP 접합으로 되어 있으면서 스위칭 작용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단방향 3단자를 사용하고 즉 플러스 쪽을 애노드, 마이너스 쪽은 캐서드, 그 다음에 제어 단자를 게이트라고 부릅니다. 요거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나머지 내용 한번 쭉 읽어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홀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홀 효과란 두 개의 영구 자석 사이에 도체를 직각으로 설치하고 도체에 전류를 공급하면 도체의 한 면에는 전자가 과잉되고 다른 면에는 전자가 부족하게 돼서 도체 양면을 가로질러 전압이 발생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서미스터라는 것이 있는데 니켈, 구리, 망간, 아연, 마그네슘 등의 금속 산화물을 적당히 혼합해서 1000도씨 이상에서 소결해서 제작한 것입니다. 온도가 상승하면 저항값이 감소하는 부특성 서미스터와 온도가 상승하면 저항값도 증가하는 정특성 서미스터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일반적으로 서미스터라고 하는 것은 부특성 서미스터를 의미하는데 용도는 전자회로의 온도 보상용 그리고 수온 센서, 흡기온도 센서 등에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서미스터입니다. 반도체의 장단점 여러분들이 한번 특성을 암기하고 계시고요. 다음에 이 컴퓨터, 보통 우리 자동차에 들어가는 컴퓨터 ECU라고 하죠. 일렉트릭 컨트롤 유닛. 흡입 공기량과 회전 속도로부터 기본 분사 시간을 계측하고 이것을 각 센서로부터의 어떤 신호에 의한 보정을 해서 총 분사 시간을 결정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컴퓨터는 센서로부터의 정보를 입력, 출력 신호의 결정, 액추에이터의 구동 등 세 가지의 기본 성능이 있다는 거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컴퓨터의 논리에서 기본 논리가 있어서 이 기본 논리에서 논리합 회로와 논리적 회로가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정 회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복합 회로가 있는데 이 복합 회로에서 부정 논리합 회로와 부정 논리적 회로 요거 구별하고 그림과 같이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컴퓨터의 구조에서 램이라는 것이 있어. 이 램은 여러분들 일반 가정에서 쓰는 컴퓨터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임의적으로 기억을 할 수 있는 장치인데 임의의 기억 저장 장치에 기억되어 있는 데이터를 읽던가 또는 기억시킬 수 있다. 그러나 전원이 차단되면 기억된 데이터가 모두 소멸되기 때문에 처리 도중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데이터의 기억 저장에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롬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영구적인 기억 장치를 롬이라고 합니다. 읽어내기 전문의 메모리이면서 한번 기억시키면 내용을 변경시킬 수가 없습니다. 또 전원이 차단돼도 기억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프로그램 또는 고정 데이터 저장용에 바로 사용하는 것이 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풋 아웃풋이 있습니다. 이것은 입출력 스위치죠. 그래서 입력과 출력을 조절하는 장치면서 입출력 포트라고도 합니다. 입출력 포트는 외부 센서들이 신호를 입력하고 중앙 처리 장치 즉 CPU의 명령으로 액추에이터로 출력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CPU는 중앙 처리 장치로서 데이터의 산출 연산이나 논리 연산을 처리하는 연산 부분 그리고 기억을 일시적으로 저장해 놓는 장소인 일시 기억 부분 그 다음에 프로그램 명령, 해독 등을 하는 제어 부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요거 여러분들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전기장치의 성능 기준이 있습니다. 이 자동차의 전기장치는
첫 번째로 자동차의 전기 배선은 모두 절연 물질로 덮어 씌우고 그 다음에 차체에 고정시킬 것, 그리고 차실 안에 전기 단자 및 전기 개폐기는 적절히 절연 물질로 씌울 것, 그 다음에 축전지는 자동차의 진동 또는 충격 등에 의해서 이완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면서 고정시키고 차실 안에 설치하는 축전지는 절연 물질로 덮어 씌울 것. 모든 것이 다 안전적인 문제를 갖다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까지가 자동차 전기전자의 기초입니다. 여기서 핵심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서 문제의 유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